예, 자, 변경 등기까지 이제 배웠고요. 그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와 거의 흡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도 1월 정규 진도말에 그때서 이제 배우겠고요. 자,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가볼게요. 그 말소 등기 385쪽에 나오는 이 말소 등기,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자주 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말소 등기는 자, 385페이지인데요. 우선 요건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 대출을 했다가 돈을 갚으면, 대출금을 갚으면 그 저당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죠. 그죠? 그때 하는 게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우리가 새로 들어갔다가 뭐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렇게 3년 이렇게 되면 3년이 끝나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게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전세금 이렇게 2억 있다가 이렇게 존속기간 3년 이렇게 경과했고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했다가 3억 이렇게 했다가 이거 이제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라는 게 소멸하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전세권 이렇게 말소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독립된 번호로 적거든요. 근데 우선 이 말소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가 소멸해야 돼요. 여러분 그 2년인데 이렇게 3년인데 2년밖에 안 나면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죠. 그리고 은행에 3억 대출 받다가 2억만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소멸할 때 하는 원인, 이제 말소 등기고요. 그 말소 원인은 불문합니다. 소멸 원인은 원시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 말소하든지 후발적으로 돈을 나중에 갚아서 말소하든지 묻지 않고요. 그래서 말소 등기도 중요한 게 나와요. 역시 이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했더니 이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등기소에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는 것을 갖다 줘야만이 등기소에서는 요 말소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해관계인의 요 승낙서를 우리가 갖다 주지 않으면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그걸 각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말소 등기는 우선 그럼 볼까요? 우선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관이 봤을 때 요 등기부 기재상 손해 보는 사람입니다. 이득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손해 보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 돼. 그래서 왼쪽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등기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건데요. 지금 갑이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가 행위됐다가 이걸 기초로 우리 전세권이나 이렇게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다가 이 보존등기가 잘못되면 이 보존등기를 말소시켜버리면 이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했던 이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자기 담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승낙서를 갖다 줘야만이 저 소유권을 말소시킨다고 그래요. 또 이런 거예요. 아까요. 우리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우선 저 전세권자가 저 집을 담보로 2억을 이렇게 3년 동안 있다가 돈이 필요하면 이 전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에 찾아가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이거 우리가 전세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때 이거 이제 1-1 요 순위를 그대로 확보되니까 아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3년이 끝났어요. 그럼 전세권이 말소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이 말소가 돼버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더니 저당권자는 손해보겠죠. 왜? 자기 담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갖다 달라고요? 그렇죠. 승낙서. 승낙서를 가지고 등기소 오야 이 1번 전세권을 등기소에서 말소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승낙서를 갖다 줬다는 얘기는 자, 집주인이 2억을 들고 가서 1억 5천만 원은 국민에 갚았겠고 5천만 원은 세입자한테 갚았으니까 승낙을 해줬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소 등기를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주등기 날아가면 이건 돈도 다 받았고 이해관계인 등기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해관계인 등기를 자,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자기들이 필요가 없는 등기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소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은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대개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등기가 사라지면 이 이해관계, 이 부기등기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자, 이해관계인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선후관계 1번, 2번 이런 관계들은 되게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갑구에 있는 1, 2번, 1, 2, 3번 3번에 이제 소유권이 역시 이전이 넘어가겠죠. 뭐 소유자 P 이렇게. 자, 을구에 있는 1, 2, 3번입니다. 우선 보세요. 자, 1번이 사라져버리면 자, 1번이 사라지면 후순위권자들은 유리하겠죠. 순위가 승진되니까 나중에 승진. 그래서 이해관계 아닙니다. 또 거꾸로 자, 후순위권자가 먼저 자, 후순위권자가 먼저 사라지더라도 선순위권자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말로 여러분이 좀 전에 말로 이제 표현한 것이 요거예요. 아까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 사람인데 말소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해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전세권을 말소할 때 그 전세권을 목적했던 저당권자 이해관계 있었고 주등기 날아가 아까 부기등기 이해관계 있죠. 또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가 잘못돼서 보존등기를 말소할 때 그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 다 이해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이해관계 안 되는 사람 같은 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손해보지 않게 이해관계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자, 1번 자, 1번 순위 저당권이 사라진다. 그럼 2번 순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유리하겠죠. 1번이 사라지면 자기가 순위 승진되니까. 또 자, 2번 마찬가지예요. 선순위 저당권이 사라지면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얘기네. 자, 저당권자 이거 후순위인데. 네, 먼저 이쪽을 고칠까요? 후순위입니다. 자, 후순위 저당권 2번의 저당권이 말소들어 선순위 저당권이 아무 상관이 없거죠.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1번. 자,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할 때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유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 2번 소유권이 사라지면 3번 소유권자 유리하겠죠.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소 등기 부분 먼저 책을 한번 보고 나머지 부분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385쪽에 의 말소 등기란 기존 등기가 원시적이나 후발적 사유로 그 등기상이 전부죠. 그죠? 전부에 대해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때 하는 게 말소 등기다. 자, 말소 등기 요건. 자,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다. 부적법하다는 것은 소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그 등기사항의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 소멸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불문한다. 자,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된 사유가 원시적, 즉 등기일의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라 소멸해서 말소하든지 후발적으로 등기부에 이제 기록된 다음에 나중에 뭐 채무를 변제 이런 걸 통해서 존속기간 경과 이런 걸 해서 소멸하든지 묻지 않고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소 등기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갖다 달라? 그렇죠. 승낙서 볼까요? 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신청서에 그 사람의 승낙서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갖다 달다. 근데 2번 그러나 제3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승낙서나 이 재판 등본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29조 9호에서 각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이냐? 여러분 그 뒤에 388페이지로 가보세요. 먼저. 자, 388페이지에 가보면 자, 이해관계인이라고 거기 그 박스가 있죠. 심화 학습 문제 보세요. 보세요. 자, 1, 2번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1, 2번. 자,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가 말소로 인해서 등기부 기록상 손해죠. 손해. 그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제3자다. 예컨대 되어 있네요. 아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해당 전세권이 말소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들은 아까 이해관계인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 보세요. 소유권, 그분. 소유권을 말소할 때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던 전세권자, 저당권자 다 이해관계입니다. 근데 이번 보세요. 이해관계 안 되는 사람들 볼게요. 다만 선순위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먼저 말소의 후순위 소유권자. 자, 선순위 소유권자가 날아가면 후순위 소유권자는 유리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등기부상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야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말소해준다. 그런데 같은 구에 있는, 아까 동구에 있는 선후관계 이런 것들은 1번 사라지면 후순위권자 유리하고, 후순위가 사라지더라도 선순위권자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신청입니다. 자, 우리 말소 등기도 자,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권리가 발생하는 게 설정이고 소멸은 말소죠. 그리고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세권, 자, 전세권이 설정 등기할 때, 계약을 통해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됐고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죠. 근데 3년이 끝나서 전세권이 사라지면, 이 전세권이 말소되면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되겠죠. 자기 권리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자가 말소 등기의 의무자가 되고 집주인은 깨끗한 권리 넘겨받으니까 말소 등기의 권리자가 돼서 설정 등기와 모든 권리의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이제 전세권자가 자기 3년 끝났으니까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소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은 이제 말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제 의무자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질상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일방이 가는 거죠.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대표 선수가 우선 한쪽에 안 가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판결 받아서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 가문에는 말소 등기로 가는 게 없어, 연말 연시에. 그러면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가 3년 끝났는데 이 사람이 말소 등기 안 해줍니다라고 가서 판결서 나오면 그거 들고 와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는 대부분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 신청이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가 잘못돼서 그 보존등기 말소도 단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말소 원인이 나중에 제가 이거 암기시킬 때 혼사불명 이렇게 한 게거든요. 이 혼사불명은 단독 말소인데, 자,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 등기할 때 말소, 소재가 불명됐을 때 말소 등기는 우리 단독으로 가서 말소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민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혼동이라는 걸 배울 텐데, 혼동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에 기속돼서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혼동이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전세권자가 이렇게 집주인이 이걸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에 들어갔다가 이 전세권자 을이 나중에 이 집을 살 수 있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을은 전세권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되죠. 그럼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겠죠. 우리 전세 살다가 여러분 집 사면 제일 좋죠. 그죠?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물권이고, 이거 전세권은 용의권이니까 이 전세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려면 자기 권리를 말소해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겠죠. 자기 권리 스스로 말소하는데.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계약할 때 사망하면 우리 권리 소멸하자라고, 사망하면 권리 소멸자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그 지상권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우리 지상권은 영구무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상권을 설정해 가면서요. 자, 지상권자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존속기간하고 너 사망하면 우리 권리 소멸하자라고 특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죽었네요. 그러면 이 사람 대꾸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렇게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소에서는 죽은지 모르니까 우리 사망 진단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우리 소재가 불명이 됐을 때예요. 이런 거예요. 아까요. 우리 전세권에 말소 등기할 때는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자,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죠? 자, 3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다른 박지원사한테 자, 전세 주기로 계약했네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갔더니 이 말소 등기 공동으로 해요. 야, 전세권자야, 말소 등기 공동으로 한다. 같이 가자라고 그 집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렸더니 안 나타나요. 옆집 주인이 나타났어요. 이 친구 4번 친구인데 100억 부도 남아가지고 지금 베트남으로 도망가 버렸대. 행방불명됐대요. 그러면 이걸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이중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 행방불명되면 어디 가서 찾아요? 그 베트남 밀림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갈 때는 본인이 찾아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힘을 빌릴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말소 등기하는데 가서 없어서 내가 못 찾습니다. 법원 당신이 대신 찾아주십시오라고 신문지상이나 법원이 이제 자, 우리 간부에 알려주는 것을 공시체고한다고 그래요. 한 4개월 정도 우리 어음수표 일어나면 공시체고하거든요. 잃어버리면 한 4개월 정도 하는데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제거시킨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판결서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권 판결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제거시켰다고 해서 그 제권 판결서만 있으면 이 집주인은 그 전세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있으면 공탁해버리면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찾아서 가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소 등기는 공동이 원칙인데 이런 혼동, 사망, 소재 불명, 쉽게 생각하면 혼동하면 자기 권리 말소할 때 데려갈 사람이 없겠고, 사망하면 데려갈 사람이 없겠고, 도망가서 데려갈 사람이 없죠. 자, 이런 때는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386조 그 신청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말소 등기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독 신청하는 특칙이 있네요. 자, 첫 번째 기억. 우리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니은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인데 단독으로 하는 등기가 잘못되면 그 단독으로 가서 말소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단독. 디귿은 가등기 할 때 배울 거고요. 리을 보세요. 등기 권리자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 단독이고 의무자가 소재 불명으로 인한 말소 등기 단독이고 혼동에 의한 권리의 말소 등기도 다 단독으로 가서 우리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거기다가 옆에 200 페이지 220 여기 있나요? 잠깐 제가 한번 볼게요. 228페이지 적어놓고 거기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 부분에 리을, 미음, 비읍인데 아까 혼사, 불명 그랬는데 거기 228페이지 적어놓고 거기 한번 잠깐 가볼게요. 228페이지 앞에 228조 거기 이제 좀 자세히 좀 나와서 그래요. 자, 거기 8번입니다. 8번 그 위에 여러분 잠깐 가서 위에 볼게요.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말소 방법 기억 보세요. 그 기억은 나중에 그 8번을 보여야 되겠네요. 8번. 자, 양가로 8번. 자, 말소 등기 보세요. 등기 명인에 사람의 사망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 약정이 등기됐을 때는 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할 때는 권리자들은 우리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볼게요.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가 아까 베트남 도망갔다 그랬죠. 그죠? 소재 불명으로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없을 때는 우리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법의 공시채고를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재권 판결서가 떨어지면 그 등기 권리자들은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고, 자, 3번. 소유권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 아까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돼서 그 다른 권리들이 아까 혼동이라고 돼 있죠. 그죠?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그 소유자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단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잘 주의할 것이 1번에 사람의 사망, 2번에 소재 불명, 3번에 혼동, 요거로서 소멸한 등기들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가서 우리 신청하는 사유들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거기 228조 그 부분을 쓰면 더 자세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말소 등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공동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 이런 사유 있을 때는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말소를 우리가 신청으로 등기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등기는 신청지가 원칙인데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은데도 자, 우리 등기관이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 등기비 있는 것을 말소시키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직권으로 말소 등기하는 것. 우리 아까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좀 전에 했던데 아까 우리 말소 등기할 때 우리 이해관계인 등기 있었죠? 이해관계인, 그죠? 아까 우리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 돼서 1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자들은 이해관계인이라 이 사람이 아까 승낙서를 갖다 주면 이 전세권을 말소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1번 주등기 날아가면 이 부기 등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 이해관계인 등기를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시키냐면 이 직권으로. 네, 직권으로 우리가 요 말소 등기다라고 요것만 신청으로 가면 요 부기 등기된 것은 직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요 말소 등기할 때 요 이해관계에 있는 요 제3자 등기의 말소,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 제3자라 하거든요. 요 사람들의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시키냐면 직권으로, 우리 직권으로 요거를 말소해 줘가면서 승낙서를 가져갔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말소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면 우리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각하사유라고 했죠. 우리 각하사유가 29조에 11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9조 1호와 29조 2호입니다. 자, 1호는 뭐냐면 관할에 위반해서 행해진 등기고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나중에 각하사유는 29조 1호부터 13호, 11호까지 있거든요. 요 11호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1호와 2호의 위반 등기가 행해지면 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어떻게 말소시키냐면 직권으로 요 말소를 시킵니다. 요 3호 이하가 아니고 1, 2호는요. 그리고 이 1, 2호는 보겠지만 당연히 등기에 행해졌어도 요 무효인 등기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관할 위반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등기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를 해주거든요. 자, 지금 우리 신사동이라는 게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고 은평에 신사동이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자, 은평에 신사동에서 건물을 하나 신축했어요. 그럼 어느 등기소에 가야 되냐면 은평 등기소 가야 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강남에도 신사동이 있네. 옳지. 강남에 가서 보존등기 하면 집값이 오르가겠구나. 자, 강남 등기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보존등기다. 그러면 자, 강남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받아줘서는 안 되죠. 자기 업무 구역이 아닌데. 네 동네에 가라라고 관할에 위반된 등기다 해가지고 29조 1호에서 각하시게 되는데 이러면 등기관이 실수해서 이걸 간과했다 그래요. 자기도 실수해서 같은 신사동이니까 은평에 행해질 보존등기를 강남 등기소에 행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등기들은 우선 누가 주인인지 묻지 않고 등기소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등기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등기는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등기한이 나중에 발견하면 통지간 다음에 스스로 이 등기를 직권으로 없애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또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표 선수로 우리 등기는 부동산이 등기되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인데 그중에서 우리 건물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토지에 정착이 돼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되죠. 이 집이 8번에 있다가 7번에 있다가 8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데, 자, 우리 대표도 우리 모델하우스 있죠, 그죠? 저 요즘 뭐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굉장히 많이 짓는데, 자, 우리 모델하우스는 등기가 허용될까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버리면 뜯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은평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옆쪽에 지어놓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자, 여기 잠깐 와서 봐라, 모델하우스 너무 멋지다, 집부터 더 멋지다, 이 보존있게다라고 신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평 등기소에서는 그 모델하우스는 등기비에 등기되는 물건이 아니야, 그건 사건이 등기할 수 없어 라고 29조 이후에서 각하를 시켜야 돼요. 근데 등기한 또 모델하우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역시 이런 등기들은 주인이 누군지 묻지 않고 필요 없는 등기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등기들은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등기한이 발견되면 인류의 위반 등기가 행해질 때는 다 직권으로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제 3호 이하의 위반 등기예요. 자, 우리 3호는 우리 대표 선수로 제가 무권 대리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으로 가면 29조 3호에서 등기한이 거부하거든요. 그게 무권 대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 집을 갑이 을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 때 우리가 등기 다 누구한테 부탁하죠? 법무사한테. 그럼 A라는 법무사한테 둘이 위임을 했어요. 그럼 A라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A라는 법무사가 바빠서 자기 친구인 B라는 법무사를 내세워서 이 사람이 등기소에 갔다는 거죠. 그럼 B라는 법무사는 나한테 위임을 받자, 우리한테 위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너는 위임장이 없자, 너는 권한이 없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29조 3호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시켜버려요. 근데 등기관은 같은 법무사니까 잘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등기를 행해졌을 때, 자, 요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등기는 나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등기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요. 즉,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이 일치하면, 즉 갑에서 을한테 팔았을 때 유권 대리인이 A가 가서 등기했더라도 주인은 을이고, 무권 대리인 B가 가더라도 주인은 을 같잖아요, 그죠? 과정만 지금 위반했지. 그래서 이렇게 3호 이하의 위반된 절차 위반 등기는 하자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에 행해질 때는 이 등기들은 다 유효하다 그래요. 3호 이하의 위반 등기.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호에 위반된 등기만 직권 없으냐면 29조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위반 등기요, 1, 2호에 위반된 등기가 행해졌을 때만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고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지. 이렇게 3호에서 11호까지 나오는데요. 3호에서 11호에 위반 등기들은 과정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그 절차 하자는 약한 거기 때문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해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직권으로 등기한이 말소한 등기 29조 1, 2호의 위반 등기하고, 그 다음 아까 말소 등기할 때 이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들의 승낙서 갖다 주면 그 이해관계인 제3자 등기도 등기소에서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 더 좀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가등기했다가 이제 본등기 할 때입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더 그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거기 직권 말소 한번 볼까요? 자, 386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직권의 말소 29조 1호 2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29조 1호가 관할 위반입니다.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간과한 등기의 말소 등기는 직권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비읍 볼게요. 비읍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소유권을 기초로 했던 저당권, 여기 이해관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의 옆에다 이해관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갖다 주면 요 등기안이 주등기 날아간 거 부기등기 직권으로 없애게 돼 있고요. 그 디귿하고 니을은 우리가 본 건데요. 여러분이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기 써 있나요? 예, 환매 등기 말소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환매 등기 말소 방법. 우리가 환매는 그 교재 한번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이 기본서를 보시면 볼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환매 등기 말소 등기에서 320페이지죠. 320페이지. 자, 우리 320페이지에 우리 환매 등기 그 말소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환매 등기 제일 밑에 거기 8번이죠. 환매 등기 말소 방법은 공동 신청에서 말소하는 경우 있고 직권에서 말소하는 경우 2번 있잖아요. 2번. 그래서 그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했다는 것은 다시 사러 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공동 신청에서 환매권자인 매도의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행해지면 그 환매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조 등기된 거 을한테 팔아가면서 이 물건을 다시 사오고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놨었죠. 그 환매 기간 이렇게 뭐 5년 정도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환매 등기를 없애버릴 때 이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없애는 것은 이 갑이 나중에 5년 지나서 돈이 벌어가지고 이 집을 다시 사러 가면 다시 사러 갔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온 거죠. 이걸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행사가 돼버리면 이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이 환매 등기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환매 등기를 우리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으로. 이 환매 등기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없애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요거 직권 말소한다. 그거 한번 그거 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그 페이지 넘어올게요. 그 386페이지에 그 디귿 봤죠? 지금 디귿.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그 환매 등기의 말소 등기는 직권 보시고 리을도 우리 지난주에 본 거죠.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 우리 직권으로 해줬었죠. 요거는 여러분 그 30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04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304페이지 한번 봤죠. 토지 수용에 의한 권리의 그 직권 말소 부분. 토지 수용은 성질이 원시 취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집을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은행에서 전세 줄 수 있고 저당을 줄 수 있죠. 그러다 국가가 이 토지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 LH 공사가 토지 수용으로 이렇게 소유권 요 이전 등기를 해줄 때 토지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 깨끗한 권리를 넘겨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소유자가 요 맺었던 이런 등기들은 나중에 보상금에 의해서 다 보호받기 때문에 이런 등기들을 다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시켰다고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했었죠. 근데 우리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거요 상속이죠. 상속과 지역권. 그래서 우리 승역이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상속과 요 지역권 등기 요 두 가지 권리만 말소시키지 않고 다른 권리들은 다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도 여러분 좀 생각나는지 모르겠고 가로 6번이죠. 6번. 지금 304페이지에 다른 권리의 직권 말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수용 토지에 관한 제한 물권 다 직권 말소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 디귿에 디귿과 거기 저 몇 번이죠? 그 디귿 보세요. 3번이죠. 3번. 디귿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의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고 6번이죠. 6번.
수용 개시 이후에 맞춰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 상속 등기와 지역권 해가지고 우리 상역이 이렇게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권리만 직권으로 없애지 못하고 나머지 권리들은 다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페이지 386페이지에 386페이지에 거기 니을에 나오는 거죠. 니을.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 등기를 다 등기한이 직권해 줍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한 387페이지에 그 말소 등기 실행. 우리 말소 등기는 나중에 보시면 언제나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해 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순위를 비교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 등기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위에 나오는데요. 자, 말소 기존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오른쪽에 여러분 참고 보세요. 참고. 오른쪽 페이지 참고. 자, 말소 등기는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주등기 형식으로 독립된 순위 번호를 붙여서 말소한 후 기존 등기를 옛날에 이렇게 붉은 선을 지었는데 지금 이제 실선을 그어서 이렇게 실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들을 합니다. 옛날에 이걸 다 빨간색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워서 등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실선을 그어 가지고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 말소 등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소 등기가 지금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걸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까 말소 등기 해놓은 거 21번 등기 잠깐 가볼까요? 자, 21번. 요거 21번 있죠? 21번 등기. 네, 34페이지. 21번. 말소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말소 등기. 그래서 우리 말소 등기는 아까 설정 등기가 바뀌어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하는 게 있다. 아까 제가 혼사 불명 이렇게 암기했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 단독. 그 다음에 우리 사망하면 우리 소멸하자 특약이 됐을 때 그 말소 등기 단독. 그리고 소재가 불명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권 판결 받아서 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고, 자 오른쪽에 그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 등기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 선수 아까 29조 1호죠.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때만 직권 말소하고 아까 3호 이하 있었죠. 무권 대리인 이런 것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또 거기 니은에 보시면 아까 이해관계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승낙서 갖다 주면 요 이해관계인 등기하니 요 주등기 날아가고 요 이해관계 되게 부기 등기죠. 그래서 주등기 날아가면 부기 등기는 등기하니 직권으로 없애를 대개 버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첨부 정보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한데 그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이다. 근데 아까 이해관계인이 안 되는 사람, 그럼 손해 보지 않는 사람, 같은 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이해관계 아니다. 그래서 1번 전세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자는 유리하겠고 또 2번 저당권이 사라지더라도 1번 전세권자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니은에 보시면 자 1번 소유권이 사라지면 2번 소유권자는 유리하겠죠. 거꾸로 2번 소유권이 사라지더라도 1번 소유권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갑구끼리 을구끼리 같은 구에 있는 선후 관계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른쪽에 말소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해주는 거 없고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자, 요게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 부분이 여러분이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속여 나와요. 이 혼사 불명의에서 말소 등기가 지금 단독으로 가서 말소하는 사유인데 이걸 등기하니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다 이렇게 속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1, 2호만 직권 말소하는데 이거 3호 이하, 요 3호 각하 사유에 나중에 3호 이하 등기, 요 무권 대리 이런 것 행해진 등기도 직권 말소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요 이해관계인 등기, 요 이해관계인 등기도 승낙서를 갖다 주면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이거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말소 등기는 요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요 문제도 우리 말소 등기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말소 등기가 요 자주 나오니까 요 부분 가지고 잘 조금 정리를 이제 조금씩 해가면 여러분 이제 말소 등기 부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요 말소 등기까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391쪽에 기본서에 391쪽에 보시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 역시 기본 이론 과정 1월달 할 때 조금 더 들어가게 하겠고요. 이제 조금 중요한 파트가 하나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좀 중요해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요 멸시 등기도 거의 대부분 이제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요 부기 등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 부기 등기 부분이 지금 우리 교재에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 400페이지네요. 그 400페이지에 가보면 그 부기 등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거의 매년 이제 여러분 나오다시피 합니다. 부기 등기 부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원래는 이 부기 등기 부분은 입문 과정에서도 않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자주 시험이 나오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요 부기 등기 하는데요. 부기 등기는 딱 잘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이런 부분이 기억나시죠? 표지부에 하는 것은 언제나 주등기다. 그 다음에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된 등기는 그건 주등기다. 근데 제가 이제 특약 나온 거, 무슨 특약 나온 거고, 이제 갑이 아니라 을에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로 도출되는 등기, 이런 것들은 부기 등기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거의 주등기, 요 부기 등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등기법에 매년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 가등기 부분입니다. 페이지 아마 400 기본서에 이 페이지에 가등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등기법에 여러분 1순위입니다. 나중에 요 가등기가 아까요. 이렇게 부기 등기, 요 주등기 요 부분은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암기하는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요 주등기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그 말표 소주 이렇게 암기해요. 우리 샘표 소주. 샘표 소주는 없나? 샘표는 그 간장인 것 같고 말표 소주. 이렇게 나중에 요 말소 등기하고 요 표지부에 하는 등기. 그다음에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된 등기죠. 아까 갑으로부터 처음 을로 가는 등기. 요것들은 다 주등기예요. 그래서 말표 소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암기사항에 그 부기명으로 약소에 이렇게 부기 등기하는 것은 요 아까 봤던 요 등기 명의 표시 병 등기고, 우리 약정 특약 이런 게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부기 등기고, 그 다음에 소외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 이외자로부터 도출되는 게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 이렇게 무조건 소유권 이외 이렇게 나오면 그것들은 대부분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는 등기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등기 부분입니다. 이 가등기가 우리 등기법의 1순위예요. 이거 민법에서도 나오고 한 2문제 정도가 가등기 부분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 부분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이 가등기 부분을 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우리 요 자료에 24번 등기하고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그 24번하고 25번 등기 있죠. 가등기에 기한 그 본등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 두 자료 옆에 쭉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요 가등기 부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번 등기하고 그 25번 등기, 자, 요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등기법이 전체적인 거, 우리 등기는 이 권리협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것을 다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등기 지금 절차, 흐름, 이런 것도 어떻게 등기는 흘러가는지 그 정도 하시고 개념 동도 잡고, 나중에는 요 자료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요 자료가 여러분한테는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이게 축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요. 근데 요게 지금 공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자료가 아마 보물 자료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될 거기도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 가지고 이제 또 다시 계속 복습을 할 거니까 한번 보실 거고요. 오늘 한 거 살짝 복습을 할게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나 모르는데, 자, 요 자료 가지고 얼마나 기억이 나시나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요 자료 우리 지난주에는 9번 등기까지 배웠어요. 지금 페이지에 32페이지에 그 지상권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웠던 것이 그 10번 등기에 우리 지역권 등기라는 게 있었죠. 그죠? 지역권은 그 땅이 승역지와 요역지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그 논에다가 모를 심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 승역지에다가 송수관을 매설해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승역지에다가 송수관을 매설해서 논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승낙해 준 토지를 승역지라 하겠고,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 했다. 그래서 요역지로 해서 승역지의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지역권이다.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그 등기 절차 8가지를 쭉 본 거예요. 지역권도 계약을 통해서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갈 때 그 지역권 등기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니까 그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죠. 근데 우리 이제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구역이 아니니까 가날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는 승역지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등기해달라고 신청으로 간다. 그러면 그 요역지에다가도 지역권 등기가 있다는 것을 써야 되니까 그걸 등기하니 요 직권으로 적어주게 돼 있다. 거기에 써 있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그 필요적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는 요역지 표시와 목적과 범위인데, 이 목적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승역지가 일부죠. 범위에서 승역지는 빌려주는 토지니까 전부 빌려줄 수 있고 일필지 일부 빌려줄 수 있다. 근데 일부일 때는 도면 요구한다. 근데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니까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하지 일부를 위해서 할 수는 없다.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디귿에 오른쪽에 그 각하사의 부분이 있죠. 부동산의 일부는 지역권 주지만 공유 지분은 용익권은 안 되니까. 근데 요역지의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니까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이전반자들은 당연히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받은 거와 동일하게 인정을 해 준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11번째 등기가 우리가 전세권 있죠. 그죠? 우리가 전세 많이 들어가잖아요. 세 들어가는 사는 거. 그래서 전세권 등기도 계약을 통해 사니까 우리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 그때 전세금을 준 집주인은 전세 등기해 줄 의무자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전세권 집주인을 설정자라겠죠. 그 사람은 의무자고, 세입자는 자기가 전세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줬으니까 그 세입자를, 전세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가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다.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인데 그 범위에서 역시 일부일 때, 오른쪽에 보면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는 도면을 갖다 줘라. 그리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 존속기간이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 전세권은 이 각하사의가 중요하죠.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없고, 농지에 대해서 전세 들어갈 수 없고, 이중으로 우리가 전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등기되고 처음 이제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등기니까 그건 주등기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17번 등기, 13번 등기 있죠. 저당권 등기. 자, 우리 저당권 나오면 은행 생각했죠, 그죠? 우리가 저당권, 여러분이 대출금 받고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잡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은행은 대출금을 줬지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을 저당권자를 등기 권리자를 하고, 더 대출 받은 우리들은 저당권 등기해줄 의무지가 있잖아요, 은행한테. 그래서 그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우리 채권액과 채무자, 그리고 우리가 전세금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는 그 권리의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적 있었고, 임의적 기록상으로서는 이자, 또 변제기, 그리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대요. 저당권의 효력, 이거 민법 배우면 좀 더 확실할 텐데, 그 부합물과 종물에 옥탑방이나 창고에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게 하는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도 반대 특약을 할 수 있다.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 적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오다가 공유 지분은 저당을 잡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부부 공동명으로 소유권 취득해가면서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동산의 일부는 안방만은 대출이지 않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소유물을 목적으로 은행이 저당권을 잡아갈 때는 그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지만, 우리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은 그 전세권, 지상권에 붙여서 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잖아요. 거기서 도출되는 등기들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그런 거 봤고요. 자, 그러다 이제 요 설정이 끝나고 우리 17번 등기들이 있었죠. 이 변경 등기로 가는 거. 그 중에서 우리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표제부에 있는 지목이나 면적, 분필, 합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로 간대. 이건 대장이 바뀌니까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때 한 달 내에 해달라고 등기소에서는 우리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하더라. 근데 않더라도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오다가 그 첨부 정보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아예 이해관계인 자체,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는 지목이 바뀌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대장 등본을 먼저 갖다 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표지부에 하는 등기들은 언제나 부기 등기가 없고 주등기 주다. 그 다음에 그 18번에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있었죠. 즉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등기 명의인데,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는 것은 개명했다든지 주소 바뀌었다든지 해서 아까 상호가 한비대행이 우리대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더라. 그때 신청 의무는 없고 우리 역시 단독으로 가서 세사 상호 바뀔 때 우리 계약한 게 아니니까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더라. 쭉 오다 보면 이것도 역시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간판 바뀌었다고, 여러분 주소 이사 갔다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건 갖다 주지 않고 쭉 오다가 이제 하나,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순위번호 적을 때, 자, 한비행이 2번으로 저당을 잡아갔다가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바뀌어서 10번 이렇게 주등기 적어주면 은행 망해버리니까 위에 있는 2번 순위를 그대로 확보해야 되니까 2-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항상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여러분 주소 바뀌었다고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후순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소 바뀐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1번으로 전세 들어갔는데 1번인데 여러분 주소가 바뀔 수 있죠. 그렇다고 전세권자 주소 바뀌었다고 10번을 넘어가 버리면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해줄 때 부기 항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부기 등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9번 등기 권리 변경, 이 부분이 중요했었죠. 자, 전세금 권리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죠.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바뀌든지 저당권에서 채권액이 바뀔 때 이런 것들은
계약을 통해서 바꾸는 거니까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 근데 그 권리자, 의무자, 그 이득 보는 사람,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증액되면, 전세금이 증액되고 저당 금액이 증액되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은행이나 전세권자가 유리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권리자고, 그리고 집주인은 갚을 돈이 더 많아지니까 손해봐서 그 전세권 설정자나 저당권 설정자들이 의무자 돼서 공동으로 가서 증액할 때는 변경 이렇게 하는데, 근데 쭉 보다 보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가지고 오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등기한이 등기 줄 때 주등기 형식을 해주고 부기 등기 형식을 해주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나는 돈 많은 은행이니까 내가 1번 순위로 2억 8천만 원 받아가 줘 라고 승낙했으니까 부기 등기를 해줘가면서 변경전의 사항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변경전의 사항은 말소 표시한다. 근데 대부분 또라이가 아니면 승낙 안 해줬죠. 그 승낙서를 못 갖다 주면 그때는 등기한이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 형식을 해주고, 이때는 변경전의 사항은 말소하지 않더라. 그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등기에, 자, 이제 말소 등기라는 게 있죠. 말소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해서 말소 등기 하든지, 은행에 여러분이 3억을 대출받았다가 대출은 갚으면 저당권을 말소할 때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그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무자가 바뀌어서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시킬 때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더라. 그게 대표적인 게 혼사불명이다. 즉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 등기, 내 권리 소멸해서 혼족할 때 데려갈 사람 없고,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이 됐을 때 죽었으니까 데려갈 사람 없고, 소재가 불명되면 베트남에 도망가려면 찾을 수 없으니까 법원에 가서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제거시킨다는 그 재권 판결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 권리자들이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 등기한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있더라. 우선 각하 사유에 29조 1호 관할 위반과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아까 모델하우스 이런 거 들어오면 그 등기는 행해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 등기관이 간과해서 실수해서 등기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런 등기들은 등기일 수 있을 필요가 없는 등기가 행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나중에 등기관은 발견하면 직권으로 없애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3호 이하의 위반된 등기들은 아까 무권 대리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그 실체 관계만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소 등기할 때 아까 이해관계인은 손해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승낙서를 갖다 주면 이 이해관계인 등기들을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를 등기하더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해관계인은 어떤 사람이냐? 손해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이해관계 안 되는 사람을 더 기억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냐? 같은 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선후관계는 이해관계 아니더라. 그래서 갑구에 있는 1, 2, 3번. 갑구는 소유권만 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있죠. 자, 1번이 사라지면 후순위권자들은 유리하니까 순위가 승진됐어. 이해관계는 아니고. 후순위가 사라지더라도 선순위권자들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말소 등기는 마지막에 이제 주등기를 해준다. 거기까지 지금 본 내용들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요 24번에 가등기하고 25번에 그 본등기 부분이고요. 그 밑에 것들은 나중에 보는 거고,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요 오른쪽에 8번째 지금 쭉 봐서 온 내용들인데, 8번째 밑으로 쭉 내려온 등기 있거든요. 요 자료에. 그게 이제 주등기, 요 부기등기 하는 것들을 표시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요게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실 텐데, 이제 우리 자꾸 여러분이 이제 그 처음에는 많이 반복해서 듣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말고 이렇게 자꾸 한 번 더 오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하는 거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대면 수업 할 때는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대면 수업 안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도 좀 힘내시고 우리 꼭 그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힘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만날 하면서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은데 하는 소리겠죠. 우리 반드시 나는 합격한다. 소리 안 내더라도 저 소리 들은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